남편이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이제 술자리나 회식이 많아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역으로 이제 갑자기 확 잘해준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갑자기 뭐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 남편이 바람났을 때 이제 어떤 증상이나 네. 특별한 행동 뭐 이런 게 네. 좀 있을까요? 그것을 억지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겠죠. 아, 네. 네,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외도가 왜 발생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외도는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그 결핍에도 좀 종류가 좀 있어요. 예. 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이죠. 네. 예. 그죠? 네. 그리고 남편도 어떤 환경 속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죠. 네.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어떤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네. 아내도 어떤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 네. 또는 그렇지 않다의 그 아내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다. 네. 또는 아주 갓난아이다. 네. 또는 아이가 대학생이다. 이거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죠? 아내의 환경도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결핍이 발생할 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틀어졌을 때예요. 네. 예.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환경 속으로 더 집중되나요? 그렇죠. 일로 네. 도망가겠죠. 일로 네. 도망가면서 남편은 아내한테 남편과 아내 끈이 끊어졌으니까 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예. 그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람을 핀다고. 아, 예. 그 남편이 환경 속으로 더 단단하게 끈을 맺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하고 싶어서 바람을 피는 경우죠. 아, 예. 이혼하고 싶어서 바람을 피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남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네. 아니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굳이 뭐 잘해줄 필요 있습니까? 갑자기 뭐 외박이 잦아진다든가, 어, 예, 아내한테 막 계속 화를 낸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외도의 증거를 흘리고 다니죠. 네.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외도의 보통 이제 외도의 증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숨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아내가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된 바람에 남편이 결핍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 저 환경과 안에 끈이 더 예, 강해서. 이쪽 끈끈해서. 아,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네. 아이 키우고 있는 경우. 아주 어린아이. 네. 예.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 경우에 여자는 남편한테 집중해요? 아이한테 집중해요? 아이한테 집중하죠. 그죠? 근데 남편이 결핍이 큰 경우가 있어요. 아, 원래 기질적으로 결핍이 큰 사람이야.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환경에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은 네. 남편이 결핍을 크게 느끼고 어떻게 된다? 다시 바람 나는 거예요. 아, 예. 결핍적으로 딴 데 밖으로 또 나가는 거죠.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이제 모성이 집중돼 있는 경우에 네. 남자들이 밖으로 노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이 사람이 결핍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원래 좀 집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아들 같은 행동을 했을 거고 굉장히 아내로부터 모성애를 많이 기대했을 거고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했을 거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내가 여기 딱 집중해 버리니까 남편이 밖으로 놀게 되면서 아내로부터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겠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돼요. 아내한테 모성애를 평소에 기대했는데 기대를 안 하게 돼. 처음 아내한테 잠자리를 계속 요구했는데 잠자리 요구를 안 하게 돼. 또 아내에게 어떤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안 하게 돼.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 키우는 경우, 네. 예,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 경우,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처가살이. 아. 예. 또 하나가 처가살이. 이제 꼭 처가살이는 아니지만 아내가 처갓집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처갓집 부모들과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으면 남편 입장에서 좀 소외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결핍이 컸을 정도죠. 그렇죠, 그렇죠. 아,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바람이 난다는 거는 남편이 기질적으로 결핍이 큰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에 여기 끈이 단단하게 이어지기 전에는 네. 예를 들어 처가살이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그걸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내한테 집착이 좀 컸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착을 어느 순간 안 하게 되고 네. 밖으로 돌기 시작한다? 네. 그럼 외도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물론 100%는 아니에요. 아, 네.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의심은 좀 해봐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가능성이 그럼. 많다. 예, 그럼요. 아. 예, 아내한테 요구하던 결핍을 다른 곳에서 이제 채우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인간은 결핍 꼭 채워야 살아갑니다. 아. 없으면 죽어요. 예, 세 번째가 네. 이제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도 문제가 없어. 네. 또 아내가 특별히 남편한테 뭐 남편을 소외할 만한 환경적인 조건도 만들어지지 않았어. 네. 그런데 남편이 하는 환경이 네. 좋지가 않아. 살아가는 환경이. 또. 대표적인 게 주말 부부. 아, 기러기 아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주말 부부는 80% 바람납니다. 80%. 아니 그 김성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주말 부부를 해.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본단 말이야. 네. 근데 옆집에 소지섭이 살아. 근데 소지섭이 막 잘해줘. 잘해주기까지.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놀아줘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 남편한테 몰래 이렇게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막 이러면서 막 놀아. 막 설레? 네, 흔들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남편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주말 부부. 또는 남편 주변에 뭐 여자가 많다든가. 또는 남편이 하는 일이 갑자기 어그러져 버렸다든가. 아, 상실 막. 예, 상실이 심한 스트레스 상태. 예. 그런 경우 이제 둘 사이 문제가 아니라 아. 이 환경과 남편과의 문제인 거죠. 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외도는 이제 남편이 기본적으로 결핍도 적던 사람이고 그 둘 사이 문제도 없었잖아. 네네. 그럼 남편이 느끼는 감정은 뭐다? 죄책감. 아. 그래서 갑자기 아내한테 잘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갑자기 아내한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외도가 발생하는 요인은 세 가지. 네. 둘 사이의 문제다. 네. 아내가 환경에 연결돼가지고 남편이 소외됐느냐. 아, 예. 물론 이제 결핍 큰 사람 경우에 가능성이 더 높고 네. 남편과 환경이 이제 많이 이제 치우쳐져가지고 네. 어떤 둘 사이 문제는 없었죠?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좀 다르죠. 예. 이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네. 우리는 항상 네. 부부라는 것은 예. 요 안에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환경과 네. 남편의 기질과 아내의 기질이 교집합된 부분이에요. 아. 예. 요 끈이 세 개가 단단하게 연결됐을 때 네. 여기가 연결돼서 아주 끈끈했을 때 네. 이제 둘 사이가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과 환경적도 안정적이고 아내와 환경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둘 사이가 안정적일 때. 자, 그래 부부가 사랑한다는 거는 네. 남편과 아내 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환경적 영향도 받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시부모님? 그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결정적인 환경적 영향이죠. 네. 또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냐 아. 결정적 환경 영향이죠. 아, 네. 예. 네. 또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디서 근무하느냐? 네. 아, 그 환경에 따라서 네네. 출퇴근 시간도 바뀌고, 그렇죠. 네, 그런 환경적 그 남편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다? 거의 아. 바람달 환경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남편이 네. 자택근무를 하고 있어. 뭐 전업 작가야. 아. 네, 그리고 뭐 외출도 뭐 잦은 사람이 아니야. 뭐 바람날 가능성이 있을까? 그죠, 없죠. 네, 환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바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아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되게 여유로워. 네. 뭐 평소에 뭐 가진 돈도 많아. 네.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뭐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 네. 또 직업도 없어가지고 네. 좀 여유로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 네. 남편한테 신경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럼 외도의 가능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또 환경이 어쨌든 간에 네네. 둘 사이가 끈끈해. 네. 그럼 또 외도의 가능성이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삼박적 콤비네이션이 마저 떨어져야 돼. 아. 예. 그래서 상담으로 오시면 이걸 분석을 하죠.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 여기가 끈끈해서 남편이 소외된 경우인지 네. 아니, 둘 사이가 멀어진 건지 네. 아니면 남편과 환경의 어떤 끈끈함 때문에 아내가 멀어진 건지 예. 그런 경우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거마다 대책을 솔루션을 그렇게 각자 차이가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부부마다 다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른데 이제 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예, 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 바람을 폈는데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뭐 잘해줬다고 다 외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 네. 예. 갑자기 남편이 나한테 소문나다고 그래서 다 외도가 아니란 얘기야. 되게 복잡한데요. 예, 복잡해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남편이 밖으로 돈다고 해서 다 외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네네. 이거를 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 체크해본데 이걸 네.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네. 실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이 둘. 네. 근데 아직 미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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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마. 네. 엄마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어. 네. 네. 아빠. 네. 아빠도 직장 다니고 있어. 네. 네. 맞벌이 부부. 맞벌이야.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세요. 네. 이 엄마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네. 엄마가 남편한테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적어지죠. 그죠. 거기에다가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어? 네. 적어지죠. 아, 그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남편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엄마 슈퍼맨이 네. 아니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네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아. 아이들도 책임지려고 하고 아내도 책임지려고 그래. 네. 그럼 이제 바람날 가능성이 적은 거야. 아. 네. 예. 근데 엄마가 아이도 책임지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럼 남편이 손해는데 이 사람이 결핍이 큰 사람이야. 아. 예를 들어 애정 결핍이 있어. 네. 예. 그럼 외도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예. 네네네. 예. 이해됐어요? 네. 예. 근데 아이 둘 네. 이제 고등학생이야. 네. 그럼 신경 쓸 일이 없죠. 그죠, 뭐 밥이나 해주고. 예, 밥 별로 지네들이 밥 잘 먹어요. 아, 예. 네. 엄마 직장 다니고 아빠 직장 다녀. 네. 근데 네. 아빠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 출장이 많은 직업이야. 마도로스. 네. 네. 그럼 여기에 끄는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남편한테 신경 쓸 일은 좀 잦아.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어. 네. 예. 아무래도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엄마 네. 직장 다니고 있지만 네네. 여기 신경 쓸 일은 많아. 네. 그 남편이 별로 결핍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네네. 예. 애정 결핍이는 건 별로 없어. 네. 근데 남편이 출장을 많이 다녀. 예.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자 보세요. 출장을 많이 다니면 남편이 외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환경적으로. 네. 여기 그 환경적으로 이제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네.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네. 남편 신경 별로 안 써. 네. 출장 가는데 별로 뭐 신경 별로 안 쓰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귀찮고 뭐 서로 그러려니 아. 외도의 가능성이 팍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외도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행동이 명확하게는 없어요. 이게 외도냐 아니냐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건 없어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네. 행동 자체를. 네. 뭐 남편이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다 외도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밖으로 돈다? 외도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환경적으로 밖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남편이 갑자기 나에게 뭐 멀어지기 시작했어. 네. 그렇다고 외도는 아니고 갑자기 뭐 잠자리를 자주 요구해. 그렇다고 외도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화 시킬 수 없다. 예. 이거 일반화 시키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 그거는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상업적인 거다. 예, 좀 너무 상업적이다. 이게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네, 네. 괜히. 네. 우리가 뭐 그 키가 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만이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근육질일 수도 있고요. 몸무게 100kg면 다 비만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를 들어 키가 190이야. 네. 몸에 근육이 있어. 네. 100kg가 안 나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네. 몸무게 100kg는 비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 거예요. 이런 행동 외도입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몸무게 100kg는 비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뭐 여자 몸무게 45kg가 뭐 적은 몸무게예요, 많은 몸무게예요? 적은 몸무게죠. 적은 몸무게? 네. 근데 키가 140이야. 어때? 그러면 조금 통통한 건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이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딱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외도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환경과 남편과 아내의 상황들을 네. 잘 분석을 해보고서 남편 행동이 어떻게 변했고 막 이거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게 섣불리 외도다라고 짐작을 어림짐작 하시면 안 되고 괜히 네. 저기지 막 애먼 사람 네. 잡는 거죠. 네. 근데 사실요 네. 아내분들 다 알아요.
아, 아세요? 아, 저희가 아무리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아내분의 직감이 훨씬 정확합니다. 아, 같이 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부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네. 저는 원래 이제 석사 때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이제 그리고 이제 심리학으로 바꿔가지고 전공을 다시 2번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산업공학에서 이제 뭐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예측, 통계 이런 거 배워요. 아, 네. 그러니까 수요량 예측, 생산량 예측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고객이 물건을 얼마나 사갈까 이번 달에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야. 통계적으로. 근데 딱 설명을 막 통계적으로 겁나 어렵게 공부했는데 마지막 교수님이 마침표를 딱 찍으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거 거의 안 맞다. 기껏 했는데? 기껏 공부했는데 거의 안 맞아.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했더니 삼성전자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는 삼성전자 대리점 직원이 제일 잘한대. 다음 달에 몇 개 팔리겠다는 삼성전자 대리점 직원이 제일 잘한대요. 아무리 석학들이 와서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예측해도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수요일랑 예측은 세일즈맨이 제일 잘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의 증거다? 저희는 잘 몰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려. 아. 이거 틀린 얘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 아내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촉과 감을 믿고.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아내분들이 알아요. 네. 그 어느 순간 우리 남편 좀 바뀌었는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 들잖아. 네, 네. 근데 그 딱 머릿속에 종합을 해보는데 남편이 특별한 일도 없고 일도 분지도 없고 저 무슨 여자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네, 네, 네.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아. 퍼즐 조각에 맞춰지면서 그래서 아내분들의 추론이 대부분 맞습니다. 아, 예. 이런 거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고 네. 본인의 직감 믿으세요. 네, 그 남의 말에 괜히 혹할 필요도 없고. 네네.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평소 성격이 좀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현상을 좀 왜곡해서 해석하신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내가 평소에 성격이 걱정도 많고 의심도 좀 많다. 네. 그러면 성격을 좀 이제 현상을 좀 왜곡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대부분 아내분들이 눈치를 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왜 궁금해요? 근데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고 궁금한 이유는 뭘까? 혹시 바람 났을까봐. 혹시 바람 났을까봐. 네. 그렇죠. 네. 내가 이게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를 찾고 있어. 네. 이게 남편이 이 행동이 혹시 외도일까? 이게 궁금해. 네. 그 동기는 혹시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람 안 피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 찾고 있느니? 그 시간에. 예, 그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외도인지 밝혀졌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는 거 확인이 됐어. 아, 이게 엎질러진 물인가 엎질러지지 않은 것인가 확인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거야.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걸레질을 하거나 네. 물을 새로 담거나. 네, 그게 버려버리던지. 그러니까 외도의 증거냐 아니냐를 따지고 고민할 시간에 네. 남편과 사이에 가깝게지고 화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연구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고민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